안녕하세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뻔하지 않은 이야기 해볼게요. 개발자, 해고, 이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참고로 이직보다는 퇴사가 맞는 말이긴 한데 퇴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직이니까 두 단어를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회사와 직원의 관계는 직원은 노동을 제공하고 회사는 금전을 제공하는 관계예요. 퇴사, 해고는 둘 다 계약 해지인데 퇴사, 이직을 하게 되면 노동자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해고라고 하면은 회사 측에서 먼저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해고가 더 기분이 나쁘죠?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우리는 해고에서 조금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저는 해고를 아직 당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급여 노동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몇 번의 해고는 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7번의 퇴사를 하였고 3번의 대량 해고를 보았어요. 그럼 먼저 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별 권고사직, 다른 말로 개별 해고 같은 건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직접 본 케이스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꾸준히 끼치는 경우, 이거 실제로 본 적 있고 권고사직 봤어요. 회사에서 주먹질을 한 케이스도 권고사직으로 이어지죠. 혹은 회의에서 혼자 딴소리를 꾸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일은 안 되고 성희롱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직접 본 것이고 워낙 개별 권고사직 케이스는 상상하는 일,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루지 않을게요. 그리고 반대로 대량 해고 케이스들이 있겠죠. 한국 그리고 제가 일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해고가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량 해고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려울 때, 적자가 날 때 주로 일어나요. 아마 대량 해고를 몇 번 보시면은 대기업을 가는 게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조업에 국한된 이야기예요. 소프트웨어 업계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냥 내 실력이 내 직업의 안정성이 돼요. 먼저 회사에서 대량 해고를 하는 케이스는 제 경험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업부가 해체될 때, 두 번째가 비용 절감을 시켜야 될 때예요. 저는 두 가지를 다 겪었었는데 한국에서는 사업부가 사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 독일에서는 핵심 사업이 날아가면서 전 직원의 40%, 50%까지 한꺼번에 해고하는 것을 직접 겪었어요. 두 번째는 비용 절감 목적으로 전 직원의 30%를 감원하는 것도 봤어요. 제가 겪은 대량 해고 날이면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저는 한국에서도 미국인이 사장인 외국계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서 내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해고가 일어나는 날 HR 부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직원을 한 명 한 명씩 불러요. 그럼 상담하고 그 순간부터 컴퓨터는 절대 못 만지고 바로 짐만 싸서 나가야 돼요. 그럼 이때 아직 이름이 불러지지 않은 직원들은 억지로 뭐라도 하는 척을 해요. 당연히 집중은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랩탑을 전부 닫고 제 이름이 불러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결국 절 찾는 HR 직원은 그날 없었고 2시간 정도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나서 CTO 아저씨가 전체 R&D 직원을 불러요. 이제 더 이상의 해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때 영화 보면은 남은 직원들끼리 힘을 내자고 박수를 치잖아요. 똑같아요. 같이 박수를 치고 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CTO는 6개월 뒤에 해고가 돼요. 이날 CEO가 보낸 이메일이 있는데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져왔어요. 뭐 보시면은 일하시는 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줄여야 된다. 떠나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말밖에 할 수 없다. 디파트먼트 체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잘 해나가자.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이메일을 보낸 CEO도 6개월 뒤에 해고가 돼요. 그리고 1년 뒤에 팬데믹이 일어나요. 당연히 이때는 많은 회사들이 단기 적자를 보았고 직원을 속아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아마 회사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회사가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을 핑계로 해고를 하게 되면은 회사는 욕을 안 먹어서 편해요. 그리고 저성과자를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은 회사는 더 효율적이게 되고 위기가 끝나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은 여기서 끝내고 사업부가 사라지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는 매출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 여러 비즈니스 유닛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노코프 전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내부의 사업부로서 하드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PDP, OLED 사업부가 있어요. 그런데 하드디스크 사업부랑 PDP 사업부는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닫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HDD 혹은 PDP 사업부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좋던 좋지 않던 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잡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전자업체에서도 하드디스크랑 PDP 사업부는 이미 닫거나 닫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슷한 계열의 사업부로 재취업을 하는 것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네, 이번에는 노코프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VR, 서버, 클라이언트, 모바일,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코프 소프트웨어에서도 모바일 사업부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닫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모바일 사업부에서 개발을 하던 개발자들은 새로운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모바일 엔지니어 뽑는 곳 엄청 많아요. 더 중요한 것은 모바일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모바일 게임을 개발했었으면 VR 게임 개발로 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계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분야가 계속 나와요. 인터넷,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머신러닝,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력의 수요는 영원히 나오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거를 산업 구조의 변화로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제조업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피라미드 구조인데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하면 여러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각각의 제품들을 납품해야 돼요. 질 좋고 값싸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의 안정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는 더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해야 되고 직원은 꾸준히 같은 일을 하니까 최적화된 노동을 10년 이상 제공하는 게 미덕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회사도 생존을 해야 하고 수익을 내야 하니까 공장은 더 싼 인건비를 찾아가고 공장을 옮기지 않더라도 하드디스크나 PDP 사업부처럼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사업부들은 날리면서 밑에 직원들, 관련 업체들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업계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에요. 물론 피라미드 구조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하면 피라미드보다는 그래프 구조가 더 타당해요. 이러한 세상에서는 제조업과는 다르게 하나의 회사, 하나의 제품을 10년 동안 만든다라는 게 일단은 불가능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은 한 곳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뛰어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개발자는 어디에서도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코드, 나만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수정하기 쉬운 코드를 짜는 게 결국은 어디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사와 노동자의 관계가 갑을이 아니라는 거죠. 갑을 관계가 아니라 연인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해요. 우리가 소개팅을 통해서 그것이 면접이 되는 거죠. 연인 관계로, 계약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다니는 회사, 릴레이션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별, 다른 말로 해고, 퇴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다음 애인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동등한 관계가 가능한 이유는 개발자의 업무 특성상 지금 일하시는 곳 말고도 일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개발자의 직업 안정성은 대기업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실력이 지켜주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광고죠. 그런 직업 안정성을 높여주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에서는 채널 멤버십을 통한 코딩 테스트 강의, 그리고 프로그램의 메모리 구조를 알 수 있는 C++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결론적으로 우리 개발자들은 회사와의 관계가 갑을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와 퇴사는 계약 해지의 방향만 다르지 같은 거예요. 요새 큰 기업에서 개발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뉴스를 접하는데 대기업이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거지 더 작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뉴스에서 다루지도 않을 거예요. 혹시 지금 당장 직장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개발자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금 이직을 알아보세요. 그곳 아니어도 일할 곳 아주 많아요. 그럼 모든 개발자분들께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